그러면은 바로 들어가도록 하죠. 추세를 볼 때 제가 이제 주의할 점이라고 이렇게 써놨습니다. 과연 우리가 뭐 추세 추종을 하는데 과연 뭐 추세가 뭔지도 알겠고 그리고 왜 필요한지도 알겠다 이거예요. 그러면 내가 추세 추종을 하기 위해서 추세를 바라볼 때 과연 중요한 점은 뭔가? 그러니까 뭐를 주의를 해야 내가 여기서 실수하지 않고 손실을 보지 않을까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저는 투자를 할 때 나중에 여러분들께 강의를 할 거지만 그 수익률보다 손실률을 저는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나중에 이거는 뭐 번외편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께 왜 그렇게 수익보다 손실이 더 중요한지에 대해서 수학적으로 산술적으로 한번 입증을 해 드릴 건데, 추세를 볼 때 주의할 점도 바로 그 손실률을 어떤 해지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추세를 추종을 한다 그러면 추세의 방향대로 투자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게 논리적인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내가 과연 이 현재의 오늘이 상승 추세의 연속인가 아니면 하락 추세로의 전환인가를 판단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는 추세를 추종해야 된다, 추세 전략을, 추세를 잘 이용을 해서 수익을 올려야 된다, 누구나 말로는 그렇게 누가 못해요. 지나가는 철수 영도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과연 현재 오늘의 이 시점이 상승 추세 안에 있느냐 아니면 상승 추세가 꺾였느냐에 대한 판단, 그 판단을 할 수 있는 그 기준을 여러분 스스로가 머릿속에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추세를 보는데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파동론으로도 추세를 볼 수 있어요. 파동론, 이걸로 추세를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이평선으로도 추세를 볼 수 있습니다. 일목균형표로도 추세를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채널로도 추세를 볼 수 있습니다. 각도로도 추세를 볼 수 있고, 또 뭐 보조지표로도 추세를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맥디, MACD, 뭐 이것도 추세 지표고, 그 다음에 뭐 DMI 같은 이런 것도 추세 지표죠. 그리고 뭐 사실 뭐 그 RSI는 상대 강도록 지수지만 이것도 어떤 추세를 볼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그 기간 동안에, 일정 기간 동안에 그 상승으로 가는 강도가 강한가, 하락으로 가는 강도가 강한가, 그리고 그 강도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를 알아볼 수 있기 때문에 엄밀히 따지면 RSI로도 추세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제가 추세를 보는 것 중에 아주 좋아하는 게 볼린저 밴드입니다. 볼린저 밴드는 제가 나중에 또 강의를 할 거예요. 볼린저 밴드는 제가 강의를 하면 여러분 쓰러질 겁니다. 근데 볼린저 밴드는 지지와 저항을 보는 지표가 아닙니다. 볼린저 밴드는 철저하게 추세를 보는 지표입니다. 또 엔벨로프도 추세를 보는 지표고요. 그 다음에 변형이평도 추세를 볼 수가 있고, 그러니까 추세를 볼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의 도구들이 있어요. 그럼 만약에 내가 이런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고려해서 분석을 하고 추세를 봤다 이거죠. 그럼 오늘의 이 캔들이 현재가 만약에 내가 파동론으로 봤으면 어느 시점이 됐을 때 파동으로서 추세의 기세를 잃었다. 이평으로 봤으면 이평선에서 어떤 부분부터 추세의 약화 아니면 추세의 하락 추세로의 전환, 이게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어떤 그 데드라인을 넘어가면은 추세의 전환인지에 대해서 여러분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추세를 볼 때 정말 중요한 주의해야 할 첫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상승 추세는 매수를 하고 하락 추세는 매도를 해야 돼. 이건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그 상승 추세와 하락 추세, 그리고 어떤 그 횡보, 혼조세, 이런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내가 판단할 수 있느냐, 요거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물론 제가 다 알려드릴 겁니다. 파동론으로 예를 들어 볼게요. 파동론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뭐 익히 많이 뭐 인터넷 많이 하시는 분들은 뭐 엘리엇 파동, 엘리엇 파동론에 대해서 좀 들어보셨죠. 사실은 그 엘리엇 파동은 엘리어트가 창시한 건 맞는데 사실 지금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파동론은 사실 엘리엇이 아니라 그 프레드릭인가? 엘리엇 파동론을 그 이름이 프레이터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엇 파동은 엘리어트가 만들었지만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엘리엇 파동론은 프레이터의 파동론입니다. 사실은 프레이터 파동론이라고 해야 돼요. 이것도 제가 나중에 언젠가 비밀을 알려드릴 겁니다. 사실은 뭐 엘리엇 파동은 웃기는 얘기입니다. 프레이터 파동입니다. 프레이터 파동. 물론 엘리엇 파동을 보고 변형을 시킨 게 프레이터라서 그래서 현재 전해져 내려오는 이 엘리엇 파동이 프레이터 파동이라고 저는 이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엘리어트를 뭐 대단한 사람이라고는 보지만 그 신앙을 가져야 될 정도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뭐 여하튼 파동론으로 본다 칩시다. 파동은 엘리어트 파동이 있고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일목 파동론, 이거는 M 파동론이죠. 일목 파동론이라는 게 있고 기자모리의 구파동이 있고 그 다음에 사케다 오법의 파동론도 있습니다. 그 호마 문에이사가 얘기하시는 파동론, 여러 가지 파동론이 있는데 파동론에서의 주요한 점은 뭐냐면 파동은 이제 다오 이론도 파동론이죠. 일종의 만약에 이게 상승 추세가 있다고 칩시다. 다시 그려볼까요? 파동론에서의 상승 추세는 자 이렇게 지금 이제 과거 차트니까 만약에 이게 오늘이라면 이날부터 오늘까지는 상승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상승 파동이었다. 근데 만약에 오늘이 이날이라면 우리가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이게 상승 파동인지 하락 파동으로의 전환인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배우기 전까지는. 예를 들어서 요게 이렇게 가서 내려와서 지금 요 상태라면 어떤 사람은 상승 파동의 상승으로 갈 수 있는 이 파동의 중간 지점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여기서 하락 파동으로 가는 기술적 반등 부분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똑같은 위치예요. 이 자리나 똑같은 위치인데 이거를 상승 파동으로 해석을 해야 될지 하락 파동으로 해석을 해야 될지 미래는 모르는 거예요. 이건 모르는 상태인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요런 자리가 왔다 그러면은 상승 파동이다, 하락 파동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얼치기 전문가들이죠. 실질적으로 파동론에서는 상승 파동은 전고 돌파고요, 하락 파동은 전저 이탈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일목 파동론으로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일목 파동론은 이제 M 파동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나아갑니다. 1, 2, 3, 4, 5, 6, 7, 8, 9 최대 9파동 최대 9파동인데 이건 이제 한 파동의 최대 9파동이고 여기에 이제 러닝 코렉션이 연결이 되면 여기서 9파동을 더 갈 수 있다. 뭐 이런 파동론이 있어요. 나중에 배우실 겁니다. 근데 이 파동이 계속 상승 파동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고를 돌파를 했을 경우에 새로운 상승 파동, 그리고 또 이 전고를 돌파했을 때, 이 돌파를 하고 나서 다시 이탈하지 않고 이 위에서 상승을 할 때 이거를 상승의 연속이라고 봅니다. 일목 파동론에서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왔는데, 자, 이 상태에서 지금 전고를 돌파를 못했어요. 못하고 요 상태다. 요런 거 여러분 많이 보죠. 뭐 보통 이제 뭐 이렇게 뭐 삼각 수렴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요 자리를, 요런 자리를 뭐라 그러냐면 파동의 쇠약이라고 그래요. 쇠약. 자 보세요. 파동이 이렇게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여기는 전고를 돌파했기 때문에 이 파동도 상승 파동이고, 전고를 돌파했기 때문에 이 파동도 상승 파동이고, 그래서 현재 상승 파동이 유지 중이었는데 여기서 하락을 하고 전고를 돌파를 못했어요.
전고를 돌파를 못한 상태에서 그럼 여기가 전저가 되죠. 근데 전저도 이탈하지 않는 상태, 이 상태를 요 부분을 일목파동론에서는 P파동이라 그러고, 그리고 여기를 파동의 쇠약 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강하던 강세의 파동에서 파동이 쇠약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파동이 죽지는 않은 거예요. 아직도 상승 파동에서 현재 쇠약하지만 그래도 이거는 아직 상승 파동이 끝나지 않았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겁니다. 근데 요게 만약에 이 전 저점을 이탈을 하면 이 부분부터는 파동의 파탄이라고 합니다. 파탄. 일목파동론에서 그래요. 그러면 상승 파동에서 상승 파동이 쇠약 부분까지는 아직은 상승 추세가 끝나지 않았다. 상승 추세, 그러니까 상승의 불씨가 끝나진 않았다. 꺼지진 않았다. 라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쇠약된 거죠. 강한 상승의 어떤 그 모멘텀이 쇠약 상태인데, 이 전저를 이탈하면은 파동의 파탄이다 그래요. 파동의 파탄.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이제 추세가 전환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파동론이에요. 엘리어트 파동론으로 그려보면 똑같습니다. 모든 파동론은 어떤 하나의 그 진리로 귀결합니다. 그럼 요게 엘리어트 1파, 이게 6파, 3파, 4파, 1파. 좀 제대로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러면 이게 1파, 이게 2파, 이게 3파, 이게 4파, 이게 5파인데, 만약에 여기서 그 엘리어트 파동론도 제가 나중에 뭐 강의를 할 건데, 엘리어트 파동론도 최대구 파동입니다. 그러니까 3파동에서 연장이 일어나든 1파동에서 연장이 일어나든 5파동에서 연장이 일어나든 해서 연장파동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일목균형표의 파동 M파동론도 최대구 파동이지만 엘리엇 파동도 최대구 파동, 그리고 기자무리도 최대구 파동. 그래서 9라는 숫자를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1, 2, 3, 4, 5파동인데 여기서 만약에 하락을 이렇게 했어요. 그죠?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ABC로 내려오려면 하락을 하고 다시 기술적 반등을 하는데, 이 전고를 돌파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내려오겠죠. 왜냐면 그래야 1, 2, 3, 4, 5에 여기가 A, B, C 하락 파동이 되는 거니까요. 그죠? 근데 이 하락 파동이 A, B, C라는 게 언제 결정나느냐? 요 자리에서 결정난다는 거예요. 전 저점입니다. 일목파동론에서 말하는 파동의 파탄과 똑같은 포인트입니다. 엘리어트 파동론도 일목산인, 그러니까 호소다 고이치가 얘기했던 파동의 파탄 부근, 여기서부터가 이거를 하락 파동으로 볼 수 있는 최대 마지노선, 즉 하락으로의 추세 전환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이게 엘리어트 파동 이론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1, 2, 3, 4, 5인데 만약에 하락을 했다고 쳐요. 이렇게 하락을 했어요. 그리고 기술적 반등이 나왔는데 이 전저를 이탈하지 않고 이게 올라가 버리면, 이 전고를 돌파를 해버리면, 그럼 뭡니까? 파동이 연장인 겁니다. 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요 전저를 이탈하기 전까지는 요 부근에서는 하락으로의 추세 전환이 일어났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실 우린 미래를 알 수 없으니까요. 근데 이게 너무나 신기하게도 일목균형표에서 말하는 호소다 고이치의 파동의 쇠약 부분, 쇠약은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죠? 파동이, 상승 파동에 불씨가 남아있는 것이다 그랬죠. 엘리어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웃긴 거는 기자머리의 구파동도 원리가 같아요. 그래서 파동론으로 볼 때는 추세의 전환은 1, 2, 3, 4, 5. 만약에 엘리어트 파동이라면 여기서 A, B인데 요 전저가 이탈되느냐 안 되느냐, 이탈되느냐 안 되느냐, 요거가 파동의 그러니까 하락 파동의 전환, 그러니까 추세의 전환, 파동의 파탄, 요 포인트가 주요 포인트다. 파동론으로 볼 때 주의할 점입니다. 하락 전환이 어디서 되는 건가? 그거를 말씀드리는 건데요. 차트를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차트를 한번 봅시다. 트레이딩 뷰를 자 봅시다. 예를 들어서 제가 삼성전자를 이게 삼성전자 차트인데 일단 다 지우고 이게 삼성전자 10입니다. 제가 상승파동 부분을 한번 볼게요. 상승파동 부분. 파동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저점이 찍히죠. 이 저점을 이탈하지 않는 이 상태는 파동의 쇠약 상태인 겁니다. 그죠? 파동으로만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는 아직 상승 파동이 끝났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이 직전 저점이 깨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요렇게 요 부분이 파동의 쇠약 부분인데 이 전고를 돌파를 하면 그럼 뭡니까? 새로운 상승 파동의 시작이라고 보는 겁니다. 이렇게 올라가죠. 그러면은 요 부분이 돌파가 됐기 때문에 새로운 상승의 시작. 그리고 나서 올라가서 이제 저점을 찍습니다. 만약에 이게 하락 파동으로 내려가려면 여기서 이렇게 이탈이 돼야 되죠. 전저가 이탈이 돼야 되는데, 근데 또 전저를 이탈하지 않고 또 여기서 파동의 쇠약이 나오고 여기서 다시 전고를 돌파하고 올라갑니다. 그러면 또 상승 파동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죠? 이걸 엘리어트 식으로 하면 1파, 2파, 3파 연장이 일어났다고 보고 4파, 5파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죠. 뭐 저도 엘리어트의 전문가는 아니라서, 근데 대충 과거니까 제가 그렇게 셀 수 있는 겁니다. 현재 오늘이 만약에 오늘이 이날이면은 이게 지금 파동의 연장인지 아니면 3파의 진행인지는 알 수 없어요. 사실 엘리어트 파동은 오늘이 이날인데 이게 연장 파동이다 이걸 알 수는 없습니다. 지나니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건데, 여하튼 그래서 제가 지난 차트를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드려서 좀 민망하긴 하지만, 이게 뭐야? 보시면 이 직전 저점을 깨지 않고 재돌파해서 새로운 상승 파동, 그리고 저점을 찍고 다시 재돌파해서 새로운 상승 파동, 그리고 저점이 깨지지 않고 계속 올라가죠. 저점이 안 깨지는 거예요. 직전 저점이 계속 저점이 높아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또 저점을 여기서 파동의 쇠약 부분에서 또 전고를 돌파해서 또 새로운 상승 파동. 자, 그러다가 보시면 저점이 찍혔는데 이탈이 됐죠. 물론 여기서 만약에 저점이 찍혔으면 이거를 이탈을 해도 재빨리 다시 복구를 해서 그 라인을 지지를 하고 다시 전고가 돌파가 되면 또 새로운 상승 파동으로 볼 수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추세에는 첫 시간에 뭐라고 배웠죠? 상승과 횡보와 하락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죠? 이 세 개로 나뉜다 그랬는데, 파동의 쇠약 부분은 횡보라는 얘기예요. 이 자리에서는 상당히 그 투자를 조심해야 되는 시간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이 요 시간, 그 다음에 이 시간, 그 다음에 저점이 계속 높아지죠? 그러다가 파동의 쇠약 부분이 뭐 이런 시간, 그 다음에 요런 시간에는 이제 우리가 대응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보시면 삼성전자가 올라갔다가 여기서 전저를 깨고 내려옵니다. 그리고 전저를 복구했지만 다시 이탈을 하죠. 그러면 이건 뭡니까? 파동의 파탄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부분. 그러면은 이 파동이 파탄이 되면 이게 하락 파동으로 시작됐다. 파동이 전환이 됐다 이거예요. 상승 파동이 꺾였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이 자리에서는 일단은 매도를 하는 게 현명한 겁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이 전고를 돌파하기 전까지. 아니면 아예 그냥 하락을 해서 내려갔다가 다시 직전 고점을 돌파하는, 바닥 찍고 돌리는 직전 고점을 돌파하는 이 자리가 나올 때까지는 투자를 멈춰야 된다는 거예요. 하락 파동이니까. 그죠? 삼성전자가 참 차트가 쉽게 돼 있네요. 설명하기 쉽게.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때까지는 만약에 파동론으로 추세를 보는 사람에게는 단 한 번에
매도 포인트가 없었어요. 이걸 다 먹어야 됩니다. 전체를 다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전저가 계속 올라가니까. 저점이 안 깨지면 계속 홀딩하는 거죠. 추세를 먹는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여기서 저점이 깨져버리니까 여기서는 파동의 쇠약에서 파동의 파탄이 났다. 그러면 끝내버리는 겁니다. 여기서. 그리고 이게 다시 내려가서 직전 고점을 돌파하는 이 순간부터는 다시 상승 추세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만약에 이렇게 올라갔는데 또 만약에 이 고점을 강하게 돌파해서 지지받고 날아가지 못하고 이 자리에서 다시 내려온다면, 그래서 또 직전 저점을 또 깬다면, 그러면은 단순 기술적 반등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거 파동으로 볼 때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잠시만요. 우리 와이프가 전화가 오네요. 잠시만요. 네, 죄송합니다. 우리 와이프가 저녁을 뭐 먹을 거냐고 그걸 물어보네요. 여하튼 그래서 어디까지 얘기했죠 제가? 이거는 이제 파동론으로 이제 추세를 봤을 때 이렇다 대충. 만약에 이평선으로 본다면 어떨까? 이평선으로 본다면, 이동평균선으로 본다면, 이동평균선을 한번 넣어봅시다. 여기서 이동평균선은 제가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이동평균선은 나중에 설명을 드리고, 또 뭐였지? 만약에 일목균형표로 추세를 본다. 일목균형표도 여러분 배우시긴 배우실 건데, 오늘은 제가 정말 간단하게, 오늘 좀 짧게 끝낼 거니까 정말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목균형표를 제가 켰는데, 이거 계속 있더니까 짜증이 나네. 일목균형표는 제가 정말 간단하게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나? 그냥 구름대 위에서는 상승 추세고 구름대 아래는 하락 추세다 그랬죠. 여기도 보시면 구름대 위에 있는 부분에서는 강한 상승이 나오고 구름대 아래에서는 하락이 나오죠. 그죠? 구름대 위에서는 상승이 나오고 구름대 아래는 하락이 나오고, 또 구름대 위에는 또 강한 상승이 나오고 구름대 아래에서는 하락이 나오고. 쉽죠? 일목균형표는. 물론 이제 더 디테일하게 보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거지만, 일단은 간단하게 우리가 알아보는 겁니다. 일목균형표의 그러면 추세의 전환은 어느 부분이냐? 사실은 일목균형표도, 지표는 일목균형표지만 일목균형표를 볼 때 필요한 어떤 지식들이 일목파동론이라든지 구름론이라든지 음량파동론이라든지 가격론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요. 근데 나는 그런 거 다 안 배웠고 그냥 일목균형표의 구름대만 배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구름대 이탈하면 그럼 나와야죠. 구름대 이탈하면 나와야죠. 그리고 구름대를 복구하면은, 구름대를 이탈했다가 다시 돌파해서 지지받고 날아가면 다시 잡는 한이 있더라도, 일단은 일목균형표가 이탈이 되면, 구름대가 이탈이 되면 여기서는 추세의 하락 전환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게 합리적인 겁니다. 왜냐면 일목균형표에서 구름대라는 거는,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구름대 위에서는 상승 파동이 나오고 구름대 아래에서는 하락 파동이 나오는 게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구름대를 이탈했다는 말은 하락 파동으로 전환될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목균형표로 어떤 추세를 보고자 하는 사람은 구름대 이탈이 되면 추세의 전환이다, 하락 전환이다 라고 일단은 생각을 하는 게 논리적인 겁니다. 채널로 만약에 본다면, 채널은 이제 이렇게 그리죠. 이것도 채널을 한번 꺼볼까요? 만약에 채널로 본다면, 채널을 한번 꺼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이 이날이라고 칩시다. 오늘이 이날이라고 칩시다. 이렇게 긴 음봉이 떨어졌어요. 지금 긴 음봉이 떨어졌습니다. 만약에 오늘이 이날이라면 이제 채널을 한번 끄어보는 거죠. 저점에서 나중에 채널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 건데,
나중에 교육하도록 할게요. 저는 채널을 요렇게 지금 요 상태로 꺼도 되고 이 상태로 꺼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한번 꺼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채널이라는 거는 어떤 그 추세선과 그리고 그 추세선과 평행으로 나아가는 또 새로운 추세선을 그어서 이 가격의 변동이 어떤 이 박스권 안에서 움직이는지를 보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채널이 현재 지금 채널은 요 각도로 올라가고 있는데, 만약에 채널의 각도가 지금 이 각도에서 이렇게 바뀐다면, 채널이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바뀐다면, 이건 뭡니까? 각도가 가파르게 올라가다가 살짝 눕죠.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가다가 살짝 눕습니다. 이거는 상승 파동의 힘이 약간 약해졌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 뭐 여튼 지금은 나중에 배웁시다. 그거는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면 여기서 하락 파동, 추세의 하락 전환이라고 우리가 판단을 하려면, 이 채널의 하단부가 이탈이 되면, 여기가 하단부가 이탈이 되면, 그러면 여기서부터 상승 추세가 끝나고 하락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판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채널에는 그 트랙과 페일링이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이렇게 올라가서 지금 원래는 이 채널 안에서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데 파동이, 근데 여기는 채널 상단까지 못 가고 파동의 쇠약이 일어났죠. 그러면은 이거를 페일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저는 이제 채널을 이렇게 아예 하단부까지 그었는데, 만약에 여기서 이탈이 되면, 만약에 이 자리에서 이탈이 됐다고 칩시다. 이렇게 해서 이탈이 됐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여기서부터는 하락이라고 보는 게 맞아요. 여기서부터는 하락 추세라고 보는 게 맞는데, 만약에 며칠 뒤에 이거를 다시 복구를 한다면, 파동이 이렇게 해서 빠졌는데 며칠 뒤에 다시 이 채널 안으로 들어간다면, 그리고 이 하단부를 지지받고 다시 올라간다면, 그러면 이 부분은 트랩이라고 합니다. 이건 나중에 뭐 채널을 배울 때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채널로 볼 때의 하락으로의 추세 반전은 일단은 이탈로 봅니다. 이탈로 보는데, 만약에 이탈했다가 다시 복구를 하면, 이 채널의 하단부로 다시 복구가 돼서 가격이 올라간다면, 그럼 이 부분은 트랩이라고 보고, 트랩은 뭡니까? 함정이죠, 함정. 트랩이라고 보고 여기서는 재매수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는. 그러면 하락으로의 추세 반전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속임수였다. 트랩이었다. 그죠? 그래서 여기를 이탈을 하고 다시 요 위에를 다시 복구를 못하고 채널 상단을 막고 다시 내려와서 전저를 이탈하면, 이거는 확실한 하락 파동으로의 전환이다. 그죠?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한번 볼까요?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하면 되나? 이렇게 보시면 채널에서 하다가 보시면은 살짝 이탈했다가 이 부분 살짝 이탈했다가 다시 들어왔죠. 이건 트랩인 겁니다. 일종의. 물론 제가 채널을 완벽하게 끄는 건 아니라서 뭐 그렇지만, 다시 하다가 자, 여기서 이탈을 합니다. 그럼 이 부분에서는 일단은 상승 채널을 이탈했다. 일단은 매도가 나가야 됩니다. 대응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다시 들어가면 다시 사는 한이 있더라도, 왜냐면 여기서 다시 들어가서 올라갈지 아니면 여기서 내려올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이거는 며느리도 모릅니다. 아무도 몰라요. 미래이기 때문에. 그 기본적 분석이나 기술적 분석이나 심리 분석으로 미래를 예측하는 거지 미래를 예언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미래를 모른다라는 어떤 그런 기본적 인식을 가지고 투자에 임해야 되는 거거든요. 여하튼 그래서 계속 봅시다. 지금 이 자리에서는 매도가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 지금 하루, 이틀, 3일에 지금 시간을 줬습니다. 매도를 해야 된다고. 그리고 봅시다. 다시 들어가면 매수를 하면 되는데, 지금 계속 채널 상단을 종가로 계속 이 추세선을 제대로 넘어서지 못하고 있어요. 올라서 지지를 받고 전고가 돌파되는 모습까지 봐야 되는데, 근데 지금 계속 이 채널 잘 껐네. 계속 올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결국에는 좀 빨리 갈 수 없나 이거? 결국에는 이렇게 가죠. 자, 그러면은 제가 이 채널을 잘 껐는가 한번 봅시다. 이 채널을 조금 연장시켜 볼게요. 이거를 자, 이렇게죠. 그러면 왜 채널을 이탈을 하면 왜 채널 이탈, 이 자리가 왜 매도가 돼야 되는가? 만약에 올라간다 하더라도 이제부터는 이 하단의 이 추세선이 저항이 된단 말이에요. 저항선이 돼요. 여기가 이제까지는 지지선이었어요. 지지를 계속 받았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채널을 이렇게 끄은 거예요. 여기는 저항을 받았기 때문에 채널 상단부를 이렇게 끄었고, 만약에 이걸 돌파를 한다면 이제부터는 이 선이 지지선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지지를 받고 전고가 돌파가 되면 여기서부터는 좋은 매수 타이밍이 됩니다. 그러면 반대로 하락을 하면 이제 하락 추세로서 전환이 될 수가 있어. 그래서 여기서 매도를 했는데, 왜 매도를 하는 게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거냐면, 여기서 매도를 하고 나서 이제는 이 선이 저항선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뚫기가 힘들어요. 그죠? 지금 이 자리에서 뚫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저항받는다라고 우리가 예측을 한다면 여기서 만약에 매수를 해도 올라갈 수 있는 한계가 적잖아요. 올라갈 수 있는 폭이 적습니다. 기대 수익률이 적은 거예요. 그죠? 근데 만약에 이게 길게 횡보를 하면, 그럼 이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럼 뭡니까? 여기서는 먹을 수 있는 폭이 크죠. 그래서 이 자리에서는 매도를 하는 게 합리적이고, 시간이 지나서 다시 재매수를 하는 게 기대 수익률이 높기 때문에 더 합리적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또 매도가 나가는 이유가 또 됩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나중에 다 알려드릴 거예요. 역시 이 채널 이탈하고 나서는 파동이 아주 안 좋아지면서 하락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여기에 대한 하락 채널을 또 끊는 거예요. 이렇게 끄어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요 정도 끌 수 있겠네요. 그죠? 그러면은 이제는 우리가 언제 이 삼성전자를 언제 다시 재공략해야 되느냐? 똑같습니다. 여기가 하락으로의 전환이었다면 돌파를 하고 지지를 받고 올라가고 정보를 돌파할 이때 이 모습이 보이면 이제는 또 상승 추세로의 전환을 기대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채널로 보는 추세입니다. 이해하시죠? 여하튼 그래서 나중에 뭐 각도, 볼륨, 엔벨롭, 변형익평 다 배우실 건데, 일단 추세를 볼 때 주의할 점은, 내가 만약에 어떤 도구나 지표로 추세를 본다면 이 추세가 언제 전환이 되는가, 그 포인트를 짚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사실 이제 2번 해가지고 지표를 통해서 간단히 알아보는 추세를 했는데, 1번을 하면서 같이 지표를 봐버렸기 때문에 같이 지표를 봐버렸기 때문에 여기서 끝내도 되겠습니다. 그죠? 지표를 통해서 방금 간단히 알아봤잖아요. 그죠? 그러면 요건 하지 않고 주의할 점 두 번째. 우리 추세라는 거는요, 두 번째입니다. 이게 첫 번째, 주의할 점 첫 번째. 정리할게요. 첫 번째, 뭐라고 할까요? 이거는, 추세의 전환점을 알 수 있어야 한다. 이겁니다. 이거는 배움을 통해서 여러분 알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각 투자자들의, 뭐라고 정리할까요? 각 투자자들의, 매매 기간, 그러니까 이렇게 할게요. 나 자신의 매매 기간을 알아야 한다. 요겁니다. 이게도 주의할 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파동이 이렇게 가요. 이렇게 간다고 칩시다. 근데 요게 1년입니다. 이게 1년. 그러면
연 단위로 이렇게 장기 투자를 하는 사람에게는 이 모든 게 다 상승 추세가 될 수 있어요. 전저가 안 깨지니까 계속 홀딩을 하겠죠. 장기 투자자의 경우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단기 투자자들은 이 부분은 뭐 한 달 동안은 상승 파동이었지만 또 한 달 동안 하락 파동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 부분에서 재빨리 빠져나와야 되는 거예요. 단기 투자자들은. 장기 투자자는 이거를 충분히 이 자리에서 추가 매수를 해가지고 모아갈 수 있지만 전저가 이탈되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서 계속 홀딩을 할 거기 때문에 계속 이런 자리에서는 계속 추매를 해가지고 모아갈 수 있는 좋은 포인트가 되지만 단기 투자자들한테는 이것 또한 하락 추세인 거예요. 그러니까 단기 투자자는 올라갔다가 여기서 하락 추세로의 전환입니다. 여기는 매매를 안 합니다. 그리고 다른 또 상승 추세의 차트를 찾아서 진입을 하고 또 이게 돌아가서 전고가 돌파가 되고 그러면 이 자리에서 또 이만큼을 먹는 거예요. 단기 투자자는 그렇겠죠. 근데 장기 투자자와 장기 투자자의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거는 다 모아서 갈 수 있는. 왜냐면 1년, 2년, 3년, 4년, 5년 이렇게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추세를 보는 크기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가 이제 각 투자자들이 자신만의 타임프레임을 일단은 먼저 알아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단기 투자자인가, 중기 투자자인가, 내가 스윙 트레이더인가, 장기 투자자인가, 이거에 대해서 스스로의 기준을 세우고 확신을 세워야 어떤 추세에 대응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이게 1년짜리 파동이면 A라는 사람한테는 A라는 장기 투자자예요. 장투자에는 이게 전부 다 상승 추세입니다. 근데 B라는 단투자들한테는 상승 추세와 하락 추세의 반복이었어요. 장기 투자자들한테는 이 부분이 상승 추세 속에 있지만 단기 투자자들한테는 하락 추세라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어떤 증권사 리포트를 봤는데 파동이 이렇게 하고 있으면 지금은 계속 상승 파동이 이렇게 간다고 칩시다. 이렇게 지금 이 자리라고 칩시다. 그러면은 어떤 리포트 증권 투자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상승 추세 중에 있다. 뭐 상승 추세 중에 있죠. 왜? 엘리어트 파동 이론상 1파의 고점이 아직 이탈이 안 됐기 때문에 이거는 엘리어트 파동이 현재 진행 중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단기 투자자의 경우에는 벌써 지금 하락 추세인 거예요. 이 자리가. 그래서 각자가 추세라는 거는 각 투자자들의 어떤 타임프레임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고 다르게 보이기 때문에 투자자들마다 다 개인이 보는 추세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개인이 보는 추세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스스로의 타임프레임을 알고 계셔야 돼요. 내가 장기 투자자인가 단기 투자자인가. 어떤 이제 그런 거죠. 각자마다 다 생각이 다르고 시드가 다르고 그 인내심도 다르고 직업도 다르고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각자만의 어떤 퍼스널리티에 따라서 추세에 어떤 사람에게는 상승 추세고 어떤 사람에게는 오늘이 하락 추세이기 때문에 자신의 투자 스타일을 먼저 파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추세 추종을 하려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전업 투자자가 있어요. 전업 투자자가 있는데 이 사람 전업인데 또 소액이야. 소액 투자자야. 이런 사람들은 아니면 성격이 급하다. 인내심이 좀 부족하다. 스스로가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단기 투자를 하는 게 유리합니다. 성격이 급한데 그 추세를 길게 못 먹는 거죠. 그리고 소액 투자자를 장기 투자를 해봤자 소액 가지고 그 기간이 엄청나게 길기 때문에 그 시드가 적으면 기회비용을 많이 날리는 겁니다. 그래서 또 전업 투자자라면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서 매매를 할 수 있는데 이런 사람은 단기 투자로 변동성 큰 주식을 가지고 단기 투자를 해서 빨리빨리 수익률을 쌓아가는 게 중요해요. 근데 만약에 어떤 사람은 직장인이다. 직장인이고 시드도 한 중액 정도 된다. 중액 투자자 정도 된다. 이러면은 이런 사람들은 스윙하는 게 좋습니다. 스윙. 왜 그렇습니까? 단타를 치기에는 내가 회사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바로 대응이 안 돼요. 잠시 음봉 떨어지고 갑자기 5분봉이 추세가 이탈되고 이러면은 바로바로 매도를 하고 매수 또 상승 추세라고 확신이 들면 매수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직장 생활하면 그게 잘 안 되죠.
그리고 금액이 어느 정도 일정 수준이 되면 단타를 치기가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단타를 칠 수는 있지만 리스크가 큽니다. 체결도 잘 안 돼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스윙이 적합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뭐 어떤 회사의 회장님이 있어요. 회장님이 있어. 근데 이 회장님은 뭐 자산이 엄청나게 많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투자 금액이 한 100억 정도 된다. 뭐 칩시다. 막 100억 너무 많나? 한 10억 된다고 칩시다. 한 10억 정도 돼요. 근데 이 회장님은 또 느긋해. 돈은 그냥, 그래서 이런 회장님은 뭐가 제일 좋냐? 가치 분석을 통한 장기 투자가 좋습니다. 이런 분들은. 왜냐면, 한 번 넣어놓고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늘 삼성전자가 10,000원입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10,000원이에요. 그러면, 오늘도 한 1,000만원치 사고, 그럼 내일 뭐 9,000원 되면, 또 한 1,000만원치 사고, 또 한 5,000원 되면 또 한 1,000만원씩 사고 계속 사 나가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이 가격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더 좋죠. 왜냐면 금액이 많기 때문에 계속 사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평단은 계속 낮아지겠죠. 그러다가 원래 가격으로 돌아만 간다면 내가 낮은 가격에 많은 그 주식수를 확보를 했기 때문에 처음과 같은 10,000원까지만 가면 엄청난 그 수익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전문용어로 코스트 에버리지라 그러고 조금 산티라는 말로 물타기라고 하는데, 근데 만약에 가치 분석을 해가지고 이 기업이 아주 실적도 좋고 향후 전망도 좋다면, 그러면 뭡니까? 상패들 걱정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고액 자산가들은 계속 물타는 겁니다. 코스트 에버리지를 충분히 10%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가장 수익률이 좋아요. 사실 장기 투자자가 가장 수익률이 좋습니다. 그리고 안정적이고 손실률이 적죠. 그래서 자신만의 어떤 그 개성, 자신만의 어떤 시드머니 이런 거 하고 자신만의 어떤 투자 스타일 같은 거를 스스로 기준을 먼저 잡으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지금 장투자인지 단기 투자든지 스윙 트레이더인지에 대한 기준이 서야 거기에 맞는 추세의 기간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방송한 지 48분 됐는데 이제 정리할게요. 오늘 얘기한 거는 추세를 볼 때 주의할 점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첫째, 추세가 상승 추세에서 하락 추세로 바뀌는 지점, 하락 추세에서 상승 추세로 바뀌는 지점에 대한 그 포인트, 전환 포인트를 아셔야 된다. 그거를 배우셔야 된다. 그걸 제가 알려드릴 겁니다. 일단은 이런 부분은 주의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자기 자신의 스스로의 어떤 그 매매 기간, 타임프레임을 미리 기준을 잡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는 어떤 기간의 추세를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제가 이제 우리 와이프님을 모시러 가야 돼서 오늘은 조금 짧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50분 동안 강의 들으신다고 고생 많으셨고요. 48분이네요. 48분 동안 강의 듣는다고 고생 많으셨고, 댓글, 추천, 구독은 안 하시더라도 댓글 추천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강의를 찍는 원동력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잘 자, 안녕.